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이가 지금 이제 어떻게든 당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김경수 사면권으로 지금 윤석열하고 부딪히고 있잖아요. 뒤에 있나 그거? 내용? 그거는 뭐 있긴 있습니다. 네. 뭐 비슷한. 좀 땡겨서 좀 얘기를 하자면, 그죠?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처음에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할 때 보통 사면할 때 복권을 해주는데 사면만 하고 복권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뭐 이런 결정을 다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거나 그 당시에 사면에 도장을 찍은 게 지금 한동훈 당시 한동훈이에요. 법무장관이었어요. 그죠? 어? 법무부에서 올라오는 거잖아. 법무부에서 해갖고 올라온 거니까. 근데 문제는 추가로 이번에 복권을 추가로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한동훈에 대한 일종의 허락? 이거를 안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럼 왜 협의를 안 하고 이걸 단독으로 진행을 했느냐. 이제 말로는 뭐 전당대회 기간 중에 복권을 해갖고 나중에 뭐 지금 김경수 지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새로운 뭐 친문파리 세력들이 김경수를 이용해서 이재명의 그 반명으로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분열 전략에 불과한 거고요. 김경수 전 지사가 수박들하고 손을 잡고 이재명과 대립각에 설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아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근데 진짜 이런 걸 예상하고 이걸 네. 풀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김경수 전 지사하고 이재명 대표하고의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프레임이잖아. 걔들이 진짜 만들고 싶어하는 프레임인데 그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은 에이. 근데 그걸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도 띄우려고 하고, 이쪽에 세력들도 띄우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달라붙어가지고, 김경수네, 아니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가 주둥이를 닥치고 있었으면 그냥 야권에 대한 분열 공작으로 김경수가 풀려났다. 김경수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축축성 보도들로 해갖고 그거를 밀고 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아니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해보고 그렇게 풀어주는 겁니까? 라고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그러면서 대통령실 아니 이거 내 고유 권한인데 네가 왜 뭐라 그래? 너 지난번에 사면할 때는 좋다고 도장 찍었잖아. 이런 식으로 둘이 갈등으로 비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역공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 사면 내가 요구한 거야. 무슨 얘기야? 그런 얘기 없었잖아. 그랬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 장경태 최고위원이 맞다. 그 당시에 영수회담 진행했었을 때 그쪽에서 뭐 사면 요구할 사람 있느냐 그래서 나 정경심 교수하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 복권 우리가 그때 요구했었다라고 증언을 해준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증언은 뭐냐면 윤석열이 이 영수회담을 하기 전에 그 밑에 있는 그 교수들, 뉴라이트 교수들 내세워가지고 사전에 조율 작업하면서 그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협조를 해주면, 국정 접종해주고 자기 말 들어주면 경쟁자들에 대한 사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겠다. 경쟁자를 정리를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지. 즉, 김경수를, 그러니까 복권 안 해줘가지고 장차 당내에 당권 경쟁 내지는 대선 경쟁하는데 필요 없는 들어올 수 없도록 자기가 교통 정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협잡질을 한 거잖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한테 놓고 저게 내가 복권 안 해줄 테니까, 나랑 손잡,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이재명 대표 성격을 받겠어요, 그걸? 이재명 대표도 안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네가 복권을 하디 안 하디, 그것과 상관없이, 김경수 지사라는 사람은 본인의 생각이 없는 사람이냐? 에이. 난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뒷꼬라지 하고는. 민주당 인사들,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김경수 같은 분들을 낮잡아보고 하는 짓이야.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그쪽 패거리들이. 또 하나 그거에 부안해동 하지 마세요. 구태 민주당의 정치, 즉 개파 정치
계파 정치를 통한 민주당의 분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만두고 이제 후계자 선정을 한다 그러면 건너갑, 하나갑, 이인재, 노무현,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경쟁자들이 자기 지분들을 놓고 공정 경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당내에 있는 어떤 지분에 의해 가지고 이제 후보자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공천 혁명이라고 말했던 게 지지율 5%도 안 됐던 노무현이 국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빵빵했던 정치계 원로들이나 그 지역의 전라도의 토호들을 제끼고 모든 지역에서 1위를 휩쓸면서 대통령 후보가 됐단 말이야. 이미 그때 그걸 한번 봤으면 얘네들이 이런 수작을 쓰면 안 되는데 또 똑같은 방식을 쓰는 거야. 또 똑같은 방식을 쓰는데 거기에 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이제 아이고. 조국 대표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맞선다. 그건 추후의 일이지만 당내 안에서 지금 김두관 같은 애들 하는 주장이 뭐야? 박용진이나 임종석부터 시작해갖고 김동연, 홍영표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대선 후보로 키워갖고 경쟁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거를 예전에 계파가 밀어주고 의원들이 밀어주고 조직표를 동원해갖고 막 투표를 올릴 수 있는 그때 구태 정당이면 이게 안 되지만 이미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과 지지자 90% 이상의 그럼요. 지지율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90% 지지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제끼고 다른 사람으로 대선하면 어떻게 이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좀 말고요. 그리고 만약에 떠나라. 복권을 해서 만약에 경쟁자가 된다 하면 거기에 따른 능력을 보여줘야죠. 그럼 그렇게 아니, 해야지. 두관이 너는 나이도 많고 네가 훨씬 더 정치 경험도 많고. 정치 경력도 많고 행정지사로서도 선배라며. 그러면 자기가 나가게 되면 당대표 선거에 30%에서 35% 얻는다며. 지금 왜 5%밖에 못 얻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고요. 본인이 잘해가지고 지지자들하고 당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 본인도 알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맞는 대답을 내놓으시고 행동을 보여주시고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면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겠지. 그리고 제발 김경수 지사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분 지금 외국으로 나가서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뭔데 혹여라도 자기가 내부에 있으면 그런 분란 생길까봐 그냥 밖을 떠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최대한 본인이 민폐 안 끼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왜 끌어들이냐고. 그리고 양정철은 쓰레기라는 거 우리 이미 다 알잖아요. 그리고 양정철이 우리 편이에요? 양정철은 우리 편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 양정철이 지가 누굴 만나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양정철이 만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 양정철 말을 듣는 일방적 부하야? 양정철이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김경수 전 지사를 갖다가 제2의 김동연이나 또는 이낙지 같은 레벨로 만들려고 하는 작자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분은 나 왜 사면 복권해 주냐고.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떳떳하기 그렇지.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애초에 경남지사 할 때부터 이재명 대표하고 가장 정책적으로 교류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편을 들었고 후원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려 우군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반군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건데 그럼요. 언론이 그렇게 프레임만 띄우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되게 웃긴다. 평소에는 기레기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 악마화하는 기레기들의 씨를 떨고 입에 대고품을 물면서 왜 그 기레기들이 만든 프레임에 또 겉봐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김경수가 나쁜 놈이 맞네 이러고 있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무튼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시죠. 왜냐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아직 당대표 선거가 이번 주 말까지 끝내야지 이제 되게 되면 다음 주부터 2기가 출범되지 않습니까? 자, 2기의 출범 이후가 본격적인 민주당의 변화와 약진, 개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의 시작이라는 면에서 지금 여러 돌고 있는 온갖 갈라치기, 나눠치기, 그리고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과 루머 이런 것들은 결과를 놓고
놓고 난 다음에 분석하면서 저희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한테 네가 경수지사 마음속에 들어가 봤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은 이재명 대표 마음속에 들어갔다 와서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래 평론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정황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말이나 평소 행실, 과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하는 게 평론이잖아요. 뭐 일부 악플러들이 와서 그럽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송 작가가 언급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에 도움 줄 생각이 없는 방송이다. 나는 탈퇴하겠다 뭐 이러는데요. 애초에 우리는 민주당에 도움 주려고 방송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 일반 국민, 대한민국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민주당의 역할을 뭔가 제시하고 제안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견을 냈을 뿐이에요. 우리가 얘기한들 민주당이 우리 말을 들어요? 의원 한 사람인데 우리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지지하면 국회의원이 돼요? 안 돼요. 다 떨어졌어. 명에서 3명. 진짜 우리 마이너스의 손이야. 다 떨어졌어, 씨. 심지어 당선된 사람은 연락도 안 와요. 우리 그런 사이예요. 연락해보셨어요? 어? 연락해봤어요? 아, 못하지. 네, 아무튼, 저희가 정치 방송이나 뭐 정치 평론을 하는 방송이라고 해갖고, 정치권에 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러려는 의도도 없는 방송입니다. 다만, 우리가 언급을 안 하는 건 지금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깝니다. 항상 그랬어요, 저희는. 잘못할 때 깎고, 뭔가 선택에 대한 게 필요할 때는 우리들의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우리 의견 제시한 대로 된 거 별로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 후보 몇 명이 8명이 다 후보 훌륭하잖아요. 그중에 어느 누가 되더라도 고민정 같은 놈은 안 나온다는 거야. 송갑석 같은 놈은 안 나와요. 대신 그 안에서 혹시라도 뭔가 잘못하는 일이나 잘못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뭔가 기울어진 뭐 문제가 있는 발언이 있다라면 그때 가서 그걸 비난해야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이너스의 손인 게 너무 슬프다. 다행인 줄 알아. 그러니까 펜신 줄 안 하는 거야. 조회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사면 김경수 지사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사면은 국정농단 세력을 사면해. 진짜 이 얘기를 할 거야? 아니, 요까지만. 그냥 원세훈, 조윤선, 현교안, 안종범 요 사람들 광복절 특사 명단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려고 김경수 지사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얘네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왜 사면되는 이거에 집중을 해야 왜 된다는 이걸 거죠. 사면해야지 박근혜 세력하고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리고 원세훈을 비롯한 조윤선, 국정농단 현기현, 세력. 안정범들은 사실상 윤석열이 탐내는 인재들이에요.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댓글 조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기업에 돈 뺏는 네.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스카우트 하고 싶은 인재거든요. 그렇죠. 이 새끼들 사면 복권되면 대통령실에 바로 바로 들어가게 될 취직이야. 겁니다. 네. 바로 취직이야. 결국은 없다 보니까 죄인을 사면해서라도 직원으로 땡겨 올리는 이말만큼 인재풀이 개판으로 없다는 얘기죠. 맞아요. 아름이 은경님 말씀처럼 폐수 내보내면서 김경수 이용하는 거라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사면은 됐는데 복권이 있든 말든. 야, 그럼 숫자라도 좀 맞춰서 우리도 한 2-3명 더 해주지. 어? 지네는 4명이나 이 썩은 물들을 갖다 밀어놓고 우리는 김경수 지사 하나 해주고 그걸로 생색을 내냐? 그것도 복권만이야. 사면은 이미 됐어. 에이. 아무튼 어쨌든 그래요. 지금 그 있을 때마다 윤석열이 김기춘 해줬죠. 김관진 해줬죠. 있을 때마다 국정농단 연론자들 다 특사에 포함시켜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거 뭐냐? 박근혜 표를 빨아들이기 위함이다. 거기에 윤석열이 있고 그것 때문에 김경수를 띄우고 있다.